반갑습니다. 오늘은 2단원 3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5쪽에서 128쪽입니다. 지난 수업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괄호 안에요. 들어갈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넣어 볼게요.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죠? 원산지라고 하죠. 그러면 원산지의 재료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산지라고 하죠. 자, 원산지와 생산지는 선생님이 어떻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나라 간의 무역을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고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나라 간의 협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준말이라고 했어요.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경제 교류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경제 교류가 개인과 기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교류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제 교류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네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복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고요. 세 번째는 주거입니다. 주, 그리고 마지막 여가,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로 의생활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의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상표죠?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상표는 무엇인가요? 아디다스라는 외국 상표죠, 여러분들. 우리 많이 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표는 어디서 본 상표죠? 어디서 봤어요? 신발이나 점퍼나 스포츠웨어에서 많이 봤어요. 이 상표는 미국의 나이키죠. 즐겨 입는 티셔츠나 트레인복에서도 저 상표를 볼 수 있어요. 또 의생활을 살펴볼게요. 호주산 양털 부츠랍니다. 우리가 겨울에는요. 하나쯤 가지고 따뜻하게 신는 신발입니다. 방한 부츠죠. 이것도 호주산 양털입니다. 경제 교류로 인해 달라진 의생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생산지를 살펴봤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생산지를 찾아보니 베트남 혹은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생산지가 베트남과 중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경제 교류로 인해서 우리의 복장, 의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앞서 살펴본 변화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해외 누리집에서 직접 옷을 구입 가능하죠.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가 직접 옷을 구입 가능해요. 그리고 원하는 해외 브랜드의 제품을 어디서나 쉽게 구입 가능해요.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옷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옷 뒤에 붙어있는 취급주의 표시에만 봐도 이렇게 베트남, 중국, 미국산 다양하게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옷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제 교류로 달라진 식생활, 음식 생활을 살펴볼게요. 과거 우리의 식사 메뉴는 이랬죠. 어때요? 완전 한식이죠. 뭐 우리나라 토속 음식들입니다. 나물이랑 전이랑 뭐 잡채, 떡국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 이탈리아 메인 요리 피자, 멕시코의 맛있는 어떤 브리또라고 하죠. 브리또. 또 중국의 뭐예요? 칠리, 새우, 여러 가지 중국 요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해외에 가지 않아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요? 가게 가면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으로도 우리가 쉽게 즐길 수 있죠. 또 식생활 한번 살펴볼게요. 망고, 코코넛, 용과 파파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우리가 수입해오는 과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베트남과의 FTA로 몇 년 뒤에 망고의 관세, 그러니까 세금이 없어져서요, 망고 가격이 굉장히 싸질 거래요. 우리나라 지금 수입산 바나나 가격 굉장히 싸죠,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은 비싸지만 몇 년 뒤에는요, 베트남에서 수입해오는 망고가 관세가 없어져서 매우 가격이 저렴해진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망고를 더 쉽게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경제 교류로 인해 달라진 음식 생활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태국 음식점에서 팟타이를 먹었다. 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태국 음식의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신기했다. 후식으로 태국에서 수입한 열대 과일인 망고도 먹었다. 자,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하면서 우리의 변화되고 달라진 식생활 어떨까요? 정리해 볼게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국내에서 먹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과일들도 수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요새 너무나 흔히 볼 수 있어요. 또 저렴한 음식 재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호주산, 미국산의 저렴한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의 해산물 같은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주거 생활에 달라진 점을 살펴볼게요. 과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좌식 생활을 했어요. 좌식 생활이 뭐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생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탁이나 책상 이런 데 앉지 않고요. 보통은 어떻게 했어요? 방에 방석 위에 앉았었죠. 그리고 상을 펴놓고 생활을 했어요. 식사를 하고 책을 보고 이렇게 좌식, 그러니까 앉아서 생활하는 게 우리나라의 원래 주거 습관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외국의 주택구조와 비슷해지고 있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또는 소파 식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요, 인테리어를 외국풍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금 북유럽 인테리어라고 해서요, 이렇게 유럽식 인테리어를 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유리로 현관을 다 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자체도 뭔가 이국적이죠. 어떤 다른 나라의 냄새가 나는 인테리어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실제 생활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또 조명 같은 것도 수입 조명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많은 가구들도요, 인도네시아산 원목 가구 이런 것들을 우리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외국산 예쁜 그릇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실제 또 외국산 그릇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장식도 많이 하죠. 이렇게 경제교류로 인해서 달라진 주거 생활을 살펴볼게요. 외국 기업의 가구 전시장을 보니 외국 가정집에 온 기분이 들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나 주택의 내부 구조도 외국과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고 한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 정리해 볼게요. 주거 공간의 구조와 인테리어가 외국과 비슷해지고 있고요. 수입 가구, 수입 그릇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 취미생활을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예요. 외국 작가들의 재미있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어릴 적에 많이 가지고 놀았죠. 덴마크산 레고입니다. 어릴 적 여러분들 레고 가지고 놀았던 기억 나시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장난감도 이제는 외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재밌는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외국 거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경제 교류로 인해 달라진 여가 취미생활을 살펴볼게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미국에서 만든 만화 영화를 봤다. 외국의 다양한 자연 경관이 나오고 멋진 장면이 많아서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있었다 했어요.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여가 생활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외국 작가의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고요. 해외의 재미있는 장난감도 가지고 놀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영화와 애니메이션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경제 교류가 개인과 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경제 교류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지금 청년들이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도대체 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할까요?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 그렇고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취업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율도 커요. 또 전문 기술 및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국내보다 높은 연봉 수준 때문에 해외 취업 경력을 통해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한다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자리를 찾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취업을 한다면 어때요? 개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고 경제교류가 개인에게 미친 두 번째 영향입니다. 다양한 세계과의 음식을 내 방에서 맛볼 수 있어요. 자, 개인이 소비자로서 전 세계의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소비자로서 다양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교류가 기업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인데요. 1위가 테슬라고요. 이렇게 쭉쭉 있다가 6위가 현대 기아차예요. 꽤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교류를 통해서 외국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 기업과 기술과 아이디어 공유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경쟁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경제교류가 기업에게 미친 영향은요.
자, 지금 사진은요, 인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 공장이에요. 우리나라 공장인데 인도에 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워서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는 늘어나서 좋지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임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싼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의 공장을 설립하면 아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기업에게 많은 이득이 된답니다. 그리고 외국에 이렇게 공장을 세우면요. 제조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어떤 제품의 운반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여기가 물가가 싼 경우도 많고요. 그 나라에 자원이 있어서 우리가 따로 수입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바로 제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과제입니다. 경제교류가 의식주민 여가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4가지 문제를 만들고 답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경제교류가 개인과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3가지 문제를 만들고 답을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